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필러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필러 부작용에 대한 영상에 반박하는 많은 영상들도 속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필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아니다, 안전하니까 아무 걱정 말아라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이런 두 진영으로 나뉘어서 무슨 진영 싸움하는 것과 같은 양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닥터진의 마음이 무거워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작 당사자인 여러분들의 걱정과 염려, 그리고 입장을 고려한 영상이 너무 없다는 점에도 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필러를 하란 거야, 말란 거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난 이미 필러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지금 현재 여러분의 관심사는 이런 거 아닐까요? 논문이 어떻고 저떻고 맞네 아니네 뭐 이런 건 지금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닥터진은 철저히 여러분들의 입장과 시각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의사 닥터진이 아닌 유튜버 닥터진, 또 시청자 닥터진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닥터진이 부드럽고 완곡하게 말씀드리면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오늘은 좀 더 직설적이고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번 이 필러 논란의 본질은 필러에 대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갖고 있었던 불안감들이 마치 저명한 학회의 논문을 통해서 다 입증된 것처럼 주장하는 영상이 올려왔지만 알고 보니 전혀 취지가 다른 논문을 왜곡 과장해서 자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닥터진뿐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이 논문에 대한 검증은 다 해주셨어요. 물론 유튜브에서는 누구나 자기 주장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 문제의 그 영상에서 그 선생님이 논문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어도 과연 이렇게 논란이 커질 수 있었을까요? 그냥 뭐 그 선생님의 경험이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마치 논문을 통해서 그런 우려들이 증명이라도 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끔 그 영상이 만들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유튜버 닥터진 입장에서 보면 그 영상은 편집 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선생님은 어떤 경우에는 필러를 녹이는 주사를 해도 다 녹지 않더라 하고 화면 끊어지고 절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절대라는 얘기를 필러가 녹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얘기하면서 한 얘기를 여기다 그냥 갖다 붙여 넣은 것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그런데 자막에는 필러는 절대 녹지 않아요 이렇게 자막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는 경험담 이렇게 자막이 나가니까 그럼 그 이전까지 그 선생님이 했던 얘기는 다 논문에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의도적인 악마의 편집이에요. 보니까 그 영상 만드는 분들은 의사도 아닌 것 같고 의사 선생님 이분 저분 섭외해서 그냥 업체에서 만드는 채널 같아요. 그러니 좀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겠죠. 어차피 욕먹어도 의사 선생님이 욕먹을 건데.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팩트체크하네 뭐하네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어도 정작 그분들은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나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원래 구독자 10,000명 조금 더 되던 채널이 불과 일주일 만에 수만 명의 구독자가 늘고 수십만의 조회수를 올렸으니까 그분들은 이미 얻을 거 다 얻었어요. 싼 놈 따로 치우는 놈 따로인 상황인 거죠. 의사라면, 아니 영어만 읽을 수 있으면 누구나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논문을 가지고 그런 왜곡된 주장을 했다는 것이 다 그런 이유 아니겠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금방 반박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셨죠. 사실 지난번에 닥터진이 올렸던 영상은 반박 영상이 아니라 팩트체크 영상이에요. 하지만 닥터진은 모든 필러 시술은 하면 안 된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고 그 주장을 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행해지고 있는 과도한 필러 시술의 문제점에 대해 한 번쯤 돌아볼 기회를 갖게 해줬다는 점에서 그 영상이 불러일으킨 논란이 나름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해요. 닥터진도 처음에 그 영상을 보았을 때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무분별한 필러 성형 시술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영상이라 생각해서 평소 필러 시술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 영상으로 필러 성형 시술의 문제점에 관한 영상을 만들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뭐라고 했나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이건 그 영상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현재 행해지고 있는 다소 과도한 필러 시술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닥터진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다고 해도 그 방법이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주장이라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됐고, 이런 왜곡된 영상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일요일에 쉬지도 못하고 급하게 저번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게 됐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철저히 시청자 여러분 입장에서 그럼 앞으로 필러 시술 어떻게 해야 하나, 나 이미 필러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점에 대해서 닥터진의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필러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같은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답을 해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답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이번 논란을 통해서 어떤 유튜브 업체의 다소 선정적인 브랜드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놀아날 필요는 전혀 없지만, 마냥 편하게만 생각했던 필러 시술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면 이 논란에서 나름의 의미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닥터지는 필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그 영상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필러 시술은 안전하니까 전혀 염려할 것 없고 지금처럼 그냥 시술 받으면 된다 하는 의견에도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이러면 여기저기서 다 뭐라 공격받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평소 닥터진 생각이니까요. 필러 시술은 피부 표면 주름을 메꿔주거나 부분적으로 불규칙한 피부 표면을 소량의 필러로 채워서 매끈하게 해주는 주름 필러 시술과 특정 부위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성형 필러 시술로 나눌 수 있어요. 주름 필러는 주로 중장년층 분들에게 필요하고, 성형 필러는 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시술받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또 이게 문제예요.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닥터지는 주름 필러 시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마주름, 미간의 내천자 주름, 팔자에 생긴 칼주름 등 정적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주름 필러를 하신 분들은 아무 염려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문제가 없다면 녹이실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성형 필러는 대량으로 주입되는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성형 필러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게요. 성형 필러 시술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위는 이마, 관자놀이, 애교살, 코, 앞광대, 팔자주름 귀족 수술 부위, 볼, 입술, 턱 등의 부위인데요. 필러 부작용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염려하셨던 것이 필러는 절대 흡수되지 않고 체내에 남게 된다, 필러가 뼈를 녹인다,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필러는 흡수되는데 그중 일부가 자가 조직으로 대체된다 예요. 이 논문이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거죠.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르죠. 근데 필러 받으시는 분들 다 필러 1년도 안 가는데 오래 가는 거 없어요? 그러시잖아요. 근데 자가 조직으로 대체돼서 오래 간다는데 뭐 그리 갑자기 호들갑이세요. 이 사실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조직으로 대체가 되긴 하는데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과 위치라서 녹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우리가 염려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필러가 뼈를 녹인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케이스 리포트된 논문의 중국 환자의 수술 중 사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닥터진이 중국에서 있었던 일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필러만 했는지 딴 거 뭘 맞았는지 사실 확신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진짜 엄청난 나라예요. 필러의 특정 성분이 뼈를 녹인다 이런 증거는 아직까지 어디에도 없어요. 단지 압력 때문에 흡수가 될 것으로 추측은 할 수 있죠. 우리 뼈는 뼈를 만드는 세포와 흡수시키는 세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압력이 가해지면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흡수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닥터지는 코필러는 하지 않지만 코성형은 많이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압력에 의한 뼈 흡수는 부드러운 필러보다는 딱딱한 실리콘 보형물이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근데 그 흡수되는 정도가 문제가 될 정도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코 수술하신 지 30년 되신 분 재수술 해드리면서 보면 실리콘이 30년이나 있었으면 코가 다 녹아서 없어져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리콘 보형물을 쓰는 거죠. 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필러가 뼈를 녹이냐 안 녹이냐 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물으시면 녹일 수도 있다, 정확하게는 결과적으로 흡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될 정도냐? 라는 질문엔 그렇지 않다, 필러에 의한 뼈 흡수는 실리콘 보형물보다 덜 된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 실리콘보다도 더 단단한 재료가 있어요. 바로 안면 윤곽 등 뼈 수술에서 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스크류나 K와이어 등의 금속 재료예요. 이건 뭐 실리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단하고 게다가 뼈에 가해지는 압력도 훨씬 강하죠. 하지만 이런 금속 재료조차도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리콘이나 필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내가 필러 맞은 거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어쨌든 이 논문은 굉장히 의미 있는 논문이기는 해요. 물론 쥐실험을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중요한 결과를 제시했다고 생각하고, 필러를 시술하는 또는 받으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교살이나 입술 필러는 주변에 혈관도 많고 림프도 잘 발달돼 있어서 비교적 흡수가 잘 되는 부위예요. 하지만 무리하게 많은 용량을 주입한다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필러가 미처 다 흡수되기도 전에 자꾸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면 애교살이 아래로 이렇게 퍼지고 넓어질 수 있고, 입술도 예쁘지 않은 모양으로 볼륨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양대로 일부가 자가 조직으로 굳어져 버리면 이건 좀 문제겠죠.
이마와 관자놀이, 앞광대, 볼 등 넓은 면적을 채워주는 필러 시술도 어쩌다가 한번 시술 받으셨거나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으시다면 굳이 녹이거나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들게 변한다거나 할 때 이제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모양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필러가 다 없어진 게 아니고 모양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시술을 하게 되면 그중 일부가 자가 조직으로 대체돼서 남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이제부터는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팔자 필러는 요 귀족 수술 부위를 메꿔서 높여준다는 이런 생각으로 필러 시술을 하시면 잘 이동이 돼요. 너무 완전하게 다 없애야지 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깊은 주름을 좀 얕아 보이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양을 주입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닥터진은 팔자주름 양쪽을 1cc로 다 하는데요. 닥터진이 1cc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쪽 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얼마나 그동안 많이들 맞으셨길래. 닥터진이 소량의 필러는 괜찮다 하니까 그럼 소량이란 게 대체 얼마 정도예요? 하고 궁금하실 거예요. 닥터진이 말하는 소량이라는 것은 몇 cc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너무 과도한 욕심 때문에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용량과 반복적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용량으로 약간 부족한 듯 시술이 되어도 부작용이 없고 시술 전보다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부작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요. 이건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수술도 그렇고 시술도 그렇고 내가 돈 들이고 고생하는데 완벽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꼭 문제를 만들어요. 2% 부족한 것을 굳이 다 메꾸려고 하다가 항상 사단이 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문제의 코필러, 턱필러예요. 닥터진은 코필러, 턱필러는 시술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부위들은 오똑하고 뾰족한 각진 모양을 만들어야 하는 부위로서 다른 부위보다 그 모양을 유지하는 기간이 눈에 띄게 짧고 닥터진이 항상 염려하는 필러 중독의 위험성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필러로 시술을 잘하면 괜찮다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닥터진이 봐온 이 부위의 필러 시술은 문제가 많아요.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한 달이면 물론 쥐실험처럼 3분의 2까지는 아니더라도 필러 높이가 낮아지면서 퍼지기 때문에 자꾸만 반복 시술하고 싶어지는 가능성이 많은 부위예요. 무슨 필러에 나쁜 성분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해서라기보다는 특히 절제심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어리고 젊은 분들이 선호하고 많이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 시술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닥터진은 이 부위 필러 시술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위 역시 어쩌다 한번 그냥 하셨거나 지금 현재 막 퍼지거나 하는 문제가 없으시면 굳이 일부러 녹이진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모양이 낮아지고 생각보다 많이 퍼졌다 하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 시술하게 되었을 때 그 퍼진 모양대로 자가 조직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하는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시술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 부위의 필러를 오랫동안 시술받아 오시고 그래서 다소 불안하신 분들은 일단 필러를 녹이시는 것도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런 결정은 의사 선생님들께만 맡기지 마시고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일부가 그냥 남을 수도 있다 라는 이론적 베이스를 이번 필러 논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시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시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HA 필러도 이럴진데 반영구, 영구 필러는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히알라제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무리한 필러 시술이 결국 히알라제 시술을 필요로 하게 되고 또 다른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닐까요? 결국 어떤 시술도 무리한 욕심이 자꾸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필러 시술을 하는 의사들을 비양심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또 필러 시술을 받은 분들을 조롱하거나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분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세상에는 나쁘기만 한 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